혹시 오늘 하루도 퇴사를 꿈꾸며 겨우 버티지 않았나요? 과도한 업무와 끝없는 야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현대 직장인들에게 번아웃과 스트레스는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불교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해결하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불교의 지혜를 통해 번아웃을 극복하고 직장 생활의 평온을 찾는 마음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교적 마음 수행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무아요. 지혜입니다.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나라는 불교의 핵심 사상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이 일을 망쳤어 라거나 이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라는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흘러가는 것들이죠. 실제로 저는 예전에 맡았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갇혀서 며칠 동안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바로 무아의 지혜였어요.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나라는 사람의 전부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듯 그 실패를 저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다음 일을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내가 해냈다는 자만심 대신 이것은 여러 동료의 노력과 여러 조건이 합쳐져 이루어진 결과임을 인식하면 자만심이라는 또 다른 짐을 지지 않게 됩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직장 내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큰 고충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아의 마음 수행을 통해 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면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유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연기의 관점으로 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발생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료와의 갈등을 저 사람의 문제야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갈등은 여러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이 행동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경험이나 오늘 아침 있었던 사소한 일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팀에는 성과만을 중시하고 늘 팀원들을 닥달하는 상사가 한 분 계셨어요. 팀원들 모두 그분을 싫어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우울해 보이시길래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개인적으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그분을 미워하기보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죠.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팀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꼬인 실타래를 푸는 지혜가 바로 연기 사상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연기적 관점은 단순히 인간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해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게을러서라고 자책하거나 팀원들이 무능해서라고 남을 탓합니다. 하지만 연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주어진 마감 기한이 비현실적이었거나 필요한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았거나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지혜가 현대 사회에 제공하는 실용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은 무상이에요. 진리로 변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내는 좋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고 끝없이 느껴지는 힘든 시기도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힘든 프로젝트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무상의 진리를 떠올리면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회사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나쁜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퇴사 후의 불확실한 미래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치료 전문가인 잭 콘필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마음 챙김은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변화 그 자체를 사랑하도록 돕는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적 가르침은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수용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나이듦, 질병과 같은 것들이죠. 둘째, 피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 즉 집착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불교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며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이별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 대한 저항과 분노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이때 불교적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별이라는 현상도 결국 무상한 것, 언젠가는 사라질 감정일 뿐이다. 이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불교적 마음 수행을 일상에 적용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짧은 명상으로 마음 훈련하기.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들기 전 5에서 1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훈련이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을 길러줍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으로 현실 바꾸기.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감사한다거나 점심시간에 동료와 나눈 따뜻한 대화에 감사한다처럼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를 줄이고 비움을 연습하기.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리즘은 불교의 내려놓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을 줄이면 그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번 주말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을 비워낼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직장인에게 불교적 마음 수행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 불확실성과 경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관계의 원인을 이해하며 모든 것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